원장님, 우리 시청자님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실금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상담해 주신 어머님처럼 나이 많은 어머님들이 많이 겪고 계십니다. 이 요실금은 이제 4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복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이제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배 압력이 높아질 때 이 방광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소변을 내보내게 되는 증상들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이제 신경이 좀 예민해지시거나 아니면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 이제 요일을 소변을 보고 싶은 어떤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제 계속 내보내게 되시는 걸 말씀하시고, 그 대체로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 한 30% 정도의 환자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복압성 요실금 환자분이 80%의 환자분을 차지하게 되시는데, 이 2가지를 동시에 겪고 계시는 또 복합성 요실금, 혼합 요실금 환자분들이 20% 정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광 자체에서 어떤 압력을 못 느끼게 되시거나 아니면 나가는 요도에 문제가 있으셔서 방광 안에 오줌이 다 찼는데도 나가지 않았을 때 이제 조금씩 나오게 되시는 이제 범랑성 요실금이라고 하는 증상이 또 하나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현상, 요실금, 또 특히나 나눠서 4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요실금이 발생하는 특정 원인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칠까요? 네,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제 요실금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배의 압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게 되시면요. 먼저 가장 많으신 것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노화로 인해서 골반의 근육들이 약해져서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임신이나 출산 혹은 이제 폐경이나 아니면 자궁 적출술 같은 이제 수술을 받게 되시면 골반 쪽 근육들을 손상받게 되십니다. 그런 경우에 또 이제 요실금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셔서 여성의 경우에 이제 40, 50세가 넘어가게 되시면은 한 40% 정도의 여성분들이 이제 요실금 증상을 경험하게 되신다고 하십니다. 또 이제 비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살이 쪄서 배의 압력이 높아져서 겪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천식처럼 기침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기침할 때마다 소변이 나오는 증상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신경이 손상됐을 경우에도 이제 그 방광 관략근의 힘이 약해져서 이렇게 요실금을 겪게 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척수 손상, 파킨슨씨 병 같은 경우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광염이라든가 전립선 비대증처럼 이제 요도를 막게 되는 질환들이 생기신 경우에도 이제 요실금 증상을 겪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예, 한의학에서는 이제 대체로 3가지 정도로 나와서 요실금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먼저 방광 헌행이라고 해서 방광의 기능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약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시는 요실금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사기가 울체된 경우에서 이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말하는 건데 일종의 이제 요로나 방광의 감염, 염증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제 외상 어혈인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다친 경우에 아니면 수술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골반이나 방광 쪽의 근육 같은 걸 손상 받으신 경우들을 이제 예로 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요실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약해진 방광 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 치료 방향을 잡아봐야 되잖아요. 원장님,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 많이 시행이 되나요? 네, 일단 팔류혈이라고 해서 이제 골반 쪽에 있는 혈자리들을 쓰게 되는데, 이제 그 척추뼈를 따라서 이제 쭉 내려오다 보시면은 이제 골반 뼈를 보시면 8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들을 다 합쳐서 이제 팔요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팔류혈 주변에 이제 천추신경이 나오는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팔류혈 자극해서 이제 천추신경들이 이제 방광 관략근의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팔류혈을 자극함으로 해서 이제 방광 관략근의 기능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침치료를 하실 수 있고요. 이제 그리고 목골이라든가 아니면 방광수처럼 이제 방광과 관련된 이제 복부나 하복부나 허리 쪽의 혈자리들을 이용해서 침치료를 받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노화로 인해서 근육이나 신경의 약화로 인해서 오시는 질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해드리는 처방을 또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추나 치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제 그 사기가 울체된 경우, 그 지나치게 이제 방광 주변의 근육이 긴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소변이 넘치는 경우에는 이제 추나 치료 같은 걸로 이제 골반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또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방광염이나 아니면 요실금 등을 내원하셨을 때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운동이 바로 이제 케겔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방광 저근을 강화해 드리는 운동이십니다. 이제 뭐 앉은 자세, 선 자세, 이제 누운 자세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시고요. 이렇게 그
앉거나 선 자세에서 이제 엉덩이나 항문 쪽으로 이제 그 부분을 끌어올리듯이 힘을 주면서 이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힘을 줬다가 이제 서서히 푸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되시고요. 이 동작은 매우 간단한 동작인데 하루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 꾸준히 반복하시면은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소변 관련해서는 카페인이나 알코올 같은 걸 섭취하는 걸 이제 좀 자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라든가 천식 치료를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치료를 먼저 같이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이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한약재 활석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이제 활석은 이제 곱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약재로서 이제 함수산 마그네슘을 말합니다. 이거 보통 그 모스 경도계를 예전에 배우실 때 그 활석과 방향에서 이제 가장 부드러운 돌로 배우셨을 건데요. 이제 한약재로서는 이제 맛이 달고 성질이 차고 또 방광과 위에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활석의 효능은 한방에서는 이제 이수통림이라고 해서 소변을 나오게 하는 기능, 그래서 방광염과 요도염에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해서열이라고 해서 이제 더위로 인한 열독을 풀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거습염창이라고 해서 피부염이 있을 때 이제 활석을 곱게 갈아서 피부에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활석의 이를 전통적으로 이렇게 활용해 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활석은 이제 현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 성분이 마그네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은 이제 천연 진정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하는 일이 이제 몸 안에 있는 수많은 효소들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칼슘 대사에 관여하면은 이제 뼈를 합성하게 되는데,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뼈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장에서 이제 수분을 함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 소화장애라든가 변비, 그리고 또 임신성 고혈압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특히 마그네슘이 결핍되었을 때 눈 떨림이라든가 아니면 불안 증세, 두통, 그리고 근력 약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눈이 떨린다는 증상으로 보통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마그네슘 보충제를 많이 처방받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 실제로 활석을 이제 한방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고 하면은 613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처방은 이제 더위로 인한 열사병에 응용하게 되는 처방인데요. 활석과 감초를 6대1로 이제 나누어서 꿀물에 타서 먹는다고 해서 613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또 이 처방의 또 다른 이름이 천수산이라는 이름인데요. 이제 하늘이 내려준 물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더위를 먹었을 때 효과적인 처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이제 한방 이온 음료와 같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더위를 먹었을 때 우리 선조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더위를 물리치는 처방을 응용했으니까 더운 날씨에 시청자분들도 한번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강한의사 이호 원장이었습니다.